안녕하세요. 균형 잡힌 삶을 만들어가는 남자 최성훈입니다. 오늘은 파이로 배우는 하네스 2부의 5장의 로그인과 API 키의 이 부분을 할 차례입니다. 도서는 위키독스에 있는 파이로 배우는 하네스 김동학 저자분께서 만드신 책이고요. 오늘은 이제 2부의 5장 로그인과 API 키를 할 차례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설치를 해서 작업실을 만들었고요. 거기에 이제 직원을 부른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안경을 안 꼈는데 안경 노안이라 긴장을 했나? 오늘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리지?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카페에 지금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커피도 좀 한 모금 하고, 네, 이제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파이라는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실행을 해봤죠. 그리고 파이가 실제로 어떤 AI 모델을 불러와서 일하게 할 것인가 설치를 했고, 파이라는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데 이제 어떤 모델을 불러올 건지 저는 미리 제미나이가 설치가 돼 있었고 모델이 연결이 돼 있어서 이제 진행이 됐던 건데, 자, 파이는 모델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델을 일하게 만드는 하네스라서 모델은 이제 직원에 가깝다. 네. 네, 이렇게 좀 계속 이어가 볼게요. 작업실을 만들었다고 해서 직원이 자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직원을 부르려면 출입증이 필요합니다. 파이에서 그 출입증 역할을 하는 것이 로그인 또는 API 키입니다. 자, 이 장에서는 첫 모델 연결에 대해 필요한 내용만 다룹니다. 자, 그래서 그림 한번 보시고요. 로그인 전에 알아야 할 세 단어: 모델 제공자 프로바이더, 그 다음에 모델, 그 다음에 인증 정보. 네, 이 두 개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인증은 그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출입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좀 보면 파이는 하네스고 모델 제공자를 선택을 이제 하고, 프로바이더는 이제 제미나이냐 클로드냐 코덱스냐 이런 걸 선택하는 거겠죠. 그리고 인증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을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구조를 이해하면 로그인, 그 다음에 API 키, 모델의 역할이 이제 훨씬 쉽게 보인다. 자, 그래서 슬래시 로그인 명령하고 API 키 방식이 있습니다. 파이 안에서 로그인하거나 API 키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API 키 방식은 환경 변수로 키를 알려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슬래시 로그인은 파이 안에서 출입증을 발급받는 방식이고, API 키는 이미 발급받은 그 열쇠를 가지고 파이에게 건네는 방식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으로 연결하기라고 되어 있고요. 파이 한 다음에 로그인이라는 명령을 내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해볼까요? 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터미널 열고, 먼저 작업 폴더는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저는 작업 폴더가 이곳입니다. 저는 항상 사용자 홈 디렉토리 밑에 컴퍼니라는 폴더 밑에 회사마다 이름을 넣어서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서 다양한 프로젝트 시스템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워크스페이스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아래에다가 이제 각 프로젝트 단위로 폴더를 만들어서 넣습니다.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폴더가 이 폴더고, 여기 안에 뭐가 있었냐면 note.md가 있었고요. note.md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 캐시라는 명령을 사용했었죠. 그래서 입력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이라는 명령을 치면서 작업 공간이 이제 파이 프랙티스라는 폴더가 될 거고,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로그인이라는 요 명령을 입력하라는 거죠. 그래서 엔터를 해볼게요. 그러면 use subscription 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use API 키 이렇게 해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나왔으면 다음 책을 이어서 볼게요. 모델 제공자 선택하고
지금 파일 실행했죠. 로그인 입력했어요. 모델 제공자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브라우저 또는 안내 흐름에 따라서 인증을 거치면 되고, 파일로 돌아와서 모델 선택하고 첫 요청 실행하고 이런 것들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로그인을 한번 시도를 해볼까요? 유전 서브스크립션이라는 이걸 사용해서 해볼게요. 엔트로픽의 그 클로드를 쓰시는 분들은 이제 엔트로픽을 쓰시면 되고, 그리고 코덱스를 사용하실 거면 두 번째 거 이제 화살표 위아래 움직여가면서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현재 그 깃허브의 코파일럿도 연동이 되고, 다만 제미나이는 이렇게 서브스크립션으로 연동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제미나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서브스크립션은 이렇게 구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엔트로픽 제가 클로드 코드도 쓰고 있는데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브라우저가 열리고 엔터 치면 클로드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저는 구글로 계속하기 해서 구글 아이디하고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승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성공했다고 나오고 다시 터미널로 돌아가서 지금 쓸 수 있게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연결이 됐는지 지금 보시면 로그드 인 엔트로픽이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거 나올 때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us.json 지난 시간에 봤을 때 이게 비어 있었잖아요. 빈 JSON 파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들어가서 캣으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캣으로 자, 캣 하고 붙여놓고 그러면 자, 이번에는 키가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제가 키를 이제 보여드리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이 us.json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보여드린 거예요. 저는 이제 이 키를 이제 바꿔서 사용을 할 거예요. 네, 이거 공개돼도 여러분 쓰시지 못할 겁니다. 네, 네, 일단 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한 거고요. 당황했네요. 바로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네, us.json이라고 해서 지금 인증이 된 거예요. 인증된 정보를 가지고 보면 이제 액세스 토큰이라고 있고 만료일이 있고 그다음 리프레시 토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토큰이라고 하는데 이런 JSON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증을 한 거예요. 로그인이 끝났고 그럼 이제 제가 쓸 수 있는데 어떤 모델을 쓸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럼 현재 제미나이 2.5 플래시로 좀 선택이 되어 있는데 클로드를 선택할 수 있게 나오죠. 네, 클로드를 선택할 수 있게 나오고 아무거나 한번 제가 웨이테스트 최신 버전의 하이쿠 버전을 넣고 너는 누구니 라고 한번 해볼게요. 404라고 듣네요. 이 모델이 없대요. 그래? 그러면 다시 모델을 쓰지 못하는 모델이 왜 그렇게 나올까요? 3.7 소넷을 해볼까요? 너는 누구니? 404가 뜨는데 404는 이게 지금 이 모델이 없다고 뜨는 거예요. 못 찾고 있어서 모델을 못 찾는다 라는 뜻이고 이게 왜 그런지는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지금 모델에 대해서 설명이 us.json으로 들어와 있는 거 확인했고요. 그렇죠? 환경 변수를 이렇게 키를 연결해서 쓰는 법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로그인으로 들어왔으니까 끝났다면 모델이라는 게 나오고 모델 파일가 실행되고
모델이 응답을 지금 못하고 있죠. 인증을 했는데 없다고 나오는 상황이에요. 자, 일단 뭐 이렇게 에러가 나면 당황하지 말고, 못 찾는다 이거를 왜냐 물어보면 되죠. 자, 그럼 제미나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제미나이에게. 제가 일부러 제미나이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요즘. 클로드 코드가 요즘 가격이 너무 비싸지면서 토큰 비용은 감당이 안 돼가지고 제미나이를 좀 요즘 많이 쓰고 있는 편이라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그인을 했는데 왜 지금 호출을 못하고 있는지, 왜 404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문자열이 올바른지 컬 명령을 사용해서 좀 정상인지 키를 확인해 가지고 해라. 지금 로그인 방식으로 안 되는 건가? 정상이라고 해놓고 안 되면 어쩌라는. 네, 자, 모델을 다른 거 하나부터 선택을 해볼게요. 제미나이는 될 거예요. 아까 됐었거든요. 네, 모델을 제미나이로 2.5 플래시를 써서 너는 누구니? 라고 하면 얘는 나올 거예요. 얘는 잘 나와요. 그런데 소넷이 안 된다. 오프스는 되나? 근데 2024 버전이네요. 4.6으로 해볼까요? 4.6? 4.6은 돌아가네요. 아닌데? 또 400에러네? 인밸리드 리퀘스트, 서드 파티 앱, 리밋이, 플랜 리밋이 저 끝났나 봅니다. 뭐 어쩔 수 없네요. 네, 일단 저는 모델은 저는 제미나이 계속 2.5 플래시로만 가겠습니다. 당분간은 2.5 플래시가 좀 많이 싼 편입니다. 그래서 주로 쓰고요. 얘는 뭐 다시 제가 로그인 해봤자 의미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네. 그렇고요. 책을 다시 돌아가서 모델 선택할 때 파이 명령으로 세션을 시작할 때 그냥 파이 명령으로 이렇게 직접 모델을 선택할 수도 있고, 파이로 들어가서 모델을 슬래시 모델 해서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 변수를 쓰는 방법은
익스포트 해서 이렇게 키를 가지고 아까 보셨던 여기 이제 어스제이슨 말고 무슨 이런 키가 나올 거예요. 어떻게 보여드리는 게 좋을까요? 어차피 제가 바꾸면 되니까 엔트로픽 가서 엔트로픽에 가서 클로드 코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아까는 슬래시 로그인 해가지고 들어갔잖아요. 슬래시 로그인. 근데 이번에는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키를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API 키를 사용해서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눈에 확 안 들어오네요. 뭐가? 네, 로그인 방식 하고 API 키 방식. 조금 전에는 제가 로그인이라는 걸 해서 로그인이라는 이걸 통해서 이제 서브스크립션을 한 거고, 유즈 API 키라고 해서 이렇게 키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보시면 이제 API 키를 사용하는 걸 볼게요. 뭔가 이렇게 나오는 대로 똑같이 안 나오니까 조금 따라가기가 쉽지 않네요. 일단 그 API 키를 사용한다는 건 그 API 키가 어딘가에 저장돼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통 이제 환경 변수라는 곳에 저장을 해놓고 그걸 읽어와서 세팅해주는 방법이 있고, 지금 이렇게 us.json이라는 곳에 뭔가 키를 저장하는 방식이 있는 거죠.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익스포트해서 이렇게 환경 변수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엔트로픽 API 키라는 걸 써야겠죠. 이거는 엔트로픽 API 키는 클로드 코드인 거고, 그리고 오픈AI API 키는 GPT 쪽이죠. GPT. 그리고 제미나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미나이 키. 자, 그럼 이제 저희는 요걸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엔트로픽 키를 가지고 설정이 있을 건데, 설정에 계정 정보 있을까요? 이게 UI가 그때그때 바뀌어서 찾아야 돼요. 어디쯤 있을까요? API 키. 아니, 검색해서 안 나오면 어쩌라는 거죠? 엔트로픽 API 키 생성 방법.
API 키 메뉴가 있었나요? 없었는데? API 키 메뉴가 없잖아. 여기 말고 이쪽에 있나? 없을 텐데. 설정에 가야 있을 텐데. API 키 여기 있어야 되는데. 계정에도 없을 거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당연히 없을 거고, 결제도 없을 거고, 사용량도 없을 거고, 기능도 없을 거고, 그죠? 없을 거고, 커넥터에도 당연히 없을 거고, 클로드 코드 여기라도 있어야 되는데. 어디다 숨겨놨지? 콘솔 엔트로피 뭐 또 들어가? 가보죠. 뭐 포기만 안 하면 돼요. 어딘가에 숨어 있겠지. 네, API 참조 뭐 문서가 따로 있네요. 사이트가 플랫폼 클로드 코드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API 기억이 있네. URL이 달랐군요. 엔트로픽 AI가 아니고 클로드 AI가 아니고 플랫폼 클로드 코드로 들어가야 되구나. 네, 그렇군요. 자, MCP 해서 뭐 키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키를 생성 그냥 하나 할게요. 파이 API 키라고 추가를 하고 그렇게 만들어졌죠. 자, API 키를 어디다 넣을 거냐면 여기다 넣어야 된대요. 그죠?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 익스포트 엔트로픽 API 키는 해놓고 여기서 근데 아마 이거 지금 해도 안 될 거예요. 방법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돈이 지금 리밋이 넘어섰다고 나왔었잖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익스포트 한 다음에 파이라고 입력을 하면 될 텐데, 여기서 빠져나간 다음에 여기서 현재 디렉토리를 작업 폴더니까 클리어 하고 현재 디렉토리를 작업 디렉토리로 해서 작업 폴더로 해서 파일을 실행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입이 뭐 이렇게 꼬이지? 몸이 힘든가 봅니다.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파이 뭔가 편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상태가 컨디션이 편하지가 않아. 모델 이렇게 해서 이제 클로드 코드를 쓰는 네, 뭐 404 나오겠죠. 일단 인증은 되는 거예요. 네. 봅시다. 인증 같은 경우는 아까 캣으로 이렇게 열었었잖아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익스포트 한 다음에 파이 명령을 바로 쓸 수 있는 건데, 모델을 일단 리밋이 없는 그냥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모델 다시 한번
최근에 나온 거죠. 네.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인가. 모델 때문에 지금 시간 다 끼고 있네요. 인증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하이. 네, 일단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리밋이 플랜의 리밋이 지금 오버돼서 못 쓰는 거예요. 네, 일단 클로드 코드는 저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 키는 어차피 제가 제거를 할 거기 때문에 키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하고, 자, 넘어갔고, 이제 됐다고 치고 전 제미나이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걸 선택해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된다. 하나는 슬래시 로그인 해가지고 인증해서 쓰는 거, 하나는 API 키를 사용해서 하는 거. 그리고 그 환경 변수를 줄 수 있는 곳이 네, 넘어간 건가? 파이썬 SDK PIP 인스톨, 이게 있었나요 원래? 왜 이리 넘어갔지? 아, 이거 검색해서 나온 거구나. 봐봐, 이게 지금 내가 상태가 안 좋아요. 지금 헤매고 있잖아. 엄한 데서 헤매고 있잖아. 집중 못하고. 이번 방송은 좀 빨리 끝내야겠는데요. 네, 이번 녹화는 좀 빨리 끝내야겠습니다. 네, 이제 API를 사용해서 PI를 쓰는 방법 봤고요. 모델 선택하는 거 봤고요. 첫 인증 실습하는 거 해봤어요. 그리고 로그아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로그아웃 하면 로그아웃이 되죠. 네, 지금 엔트로픽에 로그인이 돼 있던 거예요. 로그아웃을 하고요. 그리고 로그아웃 성공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키를 잘못 썼으면 환경 변수 이름이 이제 달라요. API 키 이름을 잘못 썼습니다. 뭐 무슨 말이지? 문제를 만났을 때, 직접 뭔가 작업하다가 잘못 썼을 때 이 키 이름을 잘 맞춰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오픈AI는 오픈AI API 키, 여기 이제 코덱스 쪽일 거예요. 그리고 엔트로픽은 클로드 코드, 엔트로픽 API 키라는 이름을 써야 되고, 구글 제미나이는 제미나이 API 키, 그럼 그록은 그록 언더바 API 언더바 키, 오픈 라우터는 오픈 라우터 언더바 API 키, 이런 모델들을 이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파이의 장점은 다양한 프로바이더의 다양한 API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 터미널에서 다 가능하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뭐 제미나이를 쓰고, 어떤 거는 엔트로피 클로드 코드를 쓰고, 어떤 거는 코덱스를 쓰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용 경고 나오면 이제 돈 내야겠죠. 뭐 딴 게 있나요? 이 조항의 핵심, 로그인 할 수 있다, 환경 변수 세팅할 수 있다. 환경 변수 세팅하는 거는 아까 그거예요. 별거 없어요. 익스포트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익스포트 내 API 키, 그리고 는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생성한 API 키를 여기다 붙여넣고 엔터 하면 환경 변수가 세팅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에코 한 다음에 이 환경 변수를 뿌려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엔트로픽 키, 이렇게 하면 키를 내가 확인할 수 있어요. 내 키가 지금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아까 익스포트해서 만든 그 키가 그대로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파일 설치 작업 이제 열고, 직원을 불렀다. 모델을 직원을 불렀다. 직원이라고 좀 부르고 있는 거죠. 계속 이거 설명을 하려면 요 컨셉을 이어가야 되는데 제가 탁탁 이렇게 좀 입에 붙질 않아서. 그 파일 설치한 거는 작업실을 이제 여는 일이고,
API 키는 직원을 부르는 일이다. 네. 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첫 세션. 파이에게 폴더를 보여주는 경험.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폴더 만들고 거기서 이제 파일을 열고 하는 거죠. 네, 했던 거예요. 파이. 그리고 리드라이트 이거 이제 해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파이 화면에서 먼저 볼 것, 스테이터스 바, 스타트업 헤더. 이 스타트업 헤더가 윗부분, 그리고 메시지가 이 아랫부분, 그리고 에디터 메시지 우리가 입력하는 창, 그리고 푸터, 여기 이제 상태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파이 들어갔었잖아요. 나간 다음에 다시 한번 파이 들어가 볼까요? 클리어 하고 깨끗하게 비워주고 파이 입력하면 실행이 되면서 창이 뜨고요. 파이 v0.74.1 여기 있죠. 파이의 버전. 그리고 스킬 컴플렉스라고, 이거 좀 뭔가 이렇게 책을 쓰시면서 컴플렉 난 게 있었나봐요. 네, 이게 헤더 부분, 그리고 메시지 부분, 안녕,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는 부분. 자, 볼게요. 안녕, 이렇게. 여기가 이제 에디터고요. 여기가 이제 에디터죠. 밑에 부분. 안녕. API 키, 모델을 네, 해놓고 안녕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 제미나이 좀 플래시를 쓰고 있어요. 자, 여기가 메시지 창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가 메시지 창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에디터 창, 그리고 밑에가 여기가 상태 푸터, 현재 폴더, 세션, 모델, 비용, 컨텍스트, 상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비용, 그리고 뭐라 그랬지 여기가? 모델, 세션, 현재 작업 디렉토리, 작업 폴더, 그리고 모델, 그리고 이게 좀 사이즈일 텐데 크기, 네, 토큰 크기를 요청한 거하고 응답받은 거, 그 파일 응답받은 용량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금액, 지금 얼마를 썼는지. 그리고 전체 지금 얘가 뭐냐면 컨텍스트가 전체 1밀리언인데 그 중에서 0.1% 쓰고 있다. 그리고 지금 오토로 에이전트가 동작하고 있다, 모델이 동작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첫 세션에서 특히 볼 것 두 가지입니다. 푸터, 그리고 메시지, 두 가지 보라고 했고 설명드렸고요. 자, 좋은 하네스는 AI가 무엇을 했는지 보이게 만듭니다. 네. 그리고 특정 파일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골뱅이 써봤고 저희 해봤어요. 그리고 수정하기 전에 계획 요청부터 하세요. 이렇게 바로 고쳐줘 하지 말고 이렇게 뭔가 제안해줘, 네, 파일 수정하지 말고 일단 제안해줘,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확인한 다음에 좋아 이제 해줘, 뭐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파악을 하고 계획을 하고 승인을 하고 수정을 하고 검토를 하는 이런 형태의 순서대로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파악하고 계획하고, 파악이라는 건 이제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어떻게 수정할지 계획을 제안하고, 계획이 괜찮은지 사용자가 승인을 한 다음에 실제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검토, 요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흐름은 하네스 엔지니어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노트에다가 기록을 해 놓을게요. 로그인을 했고, 제가 지금 6장을 하고 있죠. 자, 로그인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은 로그인이라는 인증 방식을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다음은 어떤 방식이 있었냐면 API 키를 인증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이거는 쉘 스크립트에서 코드로 어떻게 했냐면, 쉘에서 익스포트 하고 여기에 무슨 언더바 API 언더바 키는 해서 값을 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PI 이렇게 명령을 치면 인증이 된 상태에서 파이가 열리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방식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프 보기로 다시 가서 도킹을 하겠습니다. 도킹하고, 그리고 이제 6장으로 하이노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첫 세션 이미 이제 해봤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어요. 자, 그래프 보기에 추가됐죠. 자, 저희가 4장 했고 5장 했고 이제 6장 차례입니다. 위치를 바꿨으니까 디스켓 모양을 클릭해서 저장해주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요 내용을 지금 만들려고 한 거예요. 요 순서. 네. 이 순서가 하네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태스크 처리 순서, 이게 중요합니다. 네. 파악하고 계획하고 승인하고 수정하고 검토하고. 네. 자, 그리고 첫 파일 수정 실습을 한다고 하죠. 태스크스 MD 파일을 만들었나 봅니다. 위에서. 그럼 우리 똑같이 만들어 볼까요? 자, task.md가 위에서 만들었나? 어디서 만들었니? 여기 있었네요. 네, task.md. 요 명령을 그대로 사용해서 터미널에서 해보겠습니다. 자, 폴더가 클리어하고 클리어 cd 컴퍼니의 인간미 밑에 워크스페이스 밑에 여기에 지금 제가 cd 파이 프랙티스 여기에서 지금 만들었고요. 저 여기서 이렇게 파일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럼 ls 해보면 태스크 파일이 있고, 이거를 캣으로 태스크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내용을 이제 입력을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처음 보시는 형태인데 캣으로 해서 task.md라는 파일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이 내용을 삽입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줄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고, 얘는 줄의 문서의 마지막 끝을, 문서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화살표 꽉새 두 개는 이 내용을 이 파일 안에 삽입하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at 해서 보면은 실제로 들어있는 것은 이 텍스트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은 이 cat으로 했을 때 보이지 않아요. 네. 감춰져 있는 거죠, 파일은. 네. 자, 이렇게 이제 들어있고,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아예 새로 만들었네요. 처음부터 좀 따라가면서 할 걸 그랬나? 괜찮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다시 만들면 돼요. 자, mkdir 해서 만들고요. 그대로 하면 되죠. 네. 그대로 들어갔고, 여기서 캣으로 먼저 하나 세팅합니다. 이렇게 EOF에서부터 시작해서 EOF로 엔터. 그럼 ls 하면 하나 파일이 만들어졌을 거고, 리듬이. 그리고 다시 그 다음 명령을 카피해서 붙여놓고 다시 한번 ls 확인해 보면 또 하나 만들어졌고, 마지막으로 얘를 이제 또 한번 해주고, 그럼 최종적으로 다 만들어졌고, ls 하면 파일이 3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있는 걸 확인했고, 그러고 나서 pwd ls 해보면 현재 디렉토리 뭐 알 거고요. 이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파일을 하라는 거죠. 여기 빠져나가고 컨트롤 C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클리어 해주고 cd 상단 올라가서 cd 방금 만든 파이 first session 이라는 폴더에서 파이 명령을 줍니다. 자, 파이 명령 들어왔고요. 이 상태에서 자, 요거를 또 명령을 내리라고 하죠. 이렇게 해보면 이 폴더가 어떤 연습 공간인지 설명을 하라는 거죠. 요약하라는 거죠. 자, 설명해줘, 수정하지 말고 파악해줘. 그래서 먼저 파악하는 게 순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폴더 살펴보고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설명해줘. 아직 파일은 수정하지 마. 각 파일의 역할을 추측해서 표로 정리해줘. 뭐 마지막에는 다음에 해볼 만한 작업 3가지를 제안해줘. 뭐 이렇게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고 제안해달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수정하지 마.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모델이 알아서 그냥 수정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정하지 말라고 직접 언급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 뭐 하지 마 라고 뭔가 이렇게 지침을 주듯이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네스예요.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규칙을 정하고 뭔가 얘한테 지시하는 잡아주는 거죠. 컨트롤하는. 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세션 도구를 어떻게 볼까요? 네, 요거는 이제 아까 확인한 거고, 푸터까지 봤고, 자, 이번에는 특정 파일을 사용해서 이 연습 폴더의 목적을 처음으로 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줘 라고 요거를 넣습니다. 설명을 해주고 있죠. 네, 파이가 폴더를 읽는 방법을 연습하기 위함입니다. 파이가 파일 내용을 참조하는 능력을 연습하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안전하게 첫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연습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다른 파일도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의 파일을 읽고 오늘 내가 어떤 순서로 파일을 연습하면 좋을지 알려줘 라고 지금 파이에게 프롬프트로 요청을 했습니다. 네, 뭔가 쭉 얘기를 해주죠. 파이 첫 세션 열기, 파일 실행, 그리고 현재 폴더 설명 요청하고, 폴더 구조 설명 요청하고, 그리고 리드미와 노트 읽게 해서 특정 파일 요약 요청하고, 다음 작업 계획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해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순서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거고, 이런 게 이제 나쁜 요청이라는 거죠. 뭐 이거 해줘, 너무 아무런 구체적인 제한 없이 그냥 해줘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다.
구체적으로 어떤 파일을 읽고 뭐 어떻게 해달라 라는 이런 형태가 좋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거 이제 안 좋다는 거예요. 태스크 MD를 그냥 좋게 만들어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안해줘. 자, 이런 거죠. 더 좋게 만들어줘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안해줘. 그렇게 하고 수정하지 마. 이렇게 이제 명령을 요청을 하는 거죠. 뭔가 지금 위에서 에러가 떴는데 unavailable 503 메시지 this model is currently experiencing high 뭐라고 떴는데 일단 넘어가긴 했어요. 저 에러를 보면 그냥 못 넘어가서 무슨 에러인지 확인하고 싶은데 여기 있다. 높은 요구사항을 spike in demand are usually temporary. Please try again later. 이 에러는 왜 뜨는 거지? 저 처음 봅니다, 이 에러를. 재민아이한테 또 물어봐야죠, 그때. 이 에러 왜 나는 거니? 503? 모델명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엔트로픽 측의 순간적인 트래픽 과부하? 지금 제미나이 쓰고 있는데 왜 갑자기 또 이렇게 답을 하는 걸까요? 플래시 말고 프로로 좀 답변해봐. 프로스럽지가 않은데? 왜 위에서 아마 엔트로픽 API 관련된 걸 질문을 했다가 제미나이 오류를 보내주니까 얘가 지금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과부하가 일어났다? 이 오류 제미나이 오류야. 사실은 제미나이가 아니죠? 파이에서 제미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발생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위에서 보신 것처럼 엔트로픽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에러를 보니까 생뚱맞은 답변을 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정확하게 그 시점에 그 정확한 질문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정보를 전달하면서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제미나이 오류가 아니라 파이에서 제미나이 연동해가지고 호출하다가 좀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왜 났을까? 사용량 폭증 때문에 갑자기 순간적으로 그랬다? 처음 보는 오류라서 제가 확인 차원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넘어갔고요. 잘 답변을 받긴 했습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이런 순서로 한번 해보셔라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파이의 제안을 보고 마음에 들면 수정 요청을 하고 아니면 다시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따라하기 좋게 개선된 순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얘는
이미 잘 되어 있다. 현재를 유지하면서 해도 된다. 네. 그리고 따라하기 좋게 이렇게 순서대로 해봐도 좋다. 뭐 이런 내용을 계획을 세워준 거죠. 네, 첫 파일 수정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태스크라는 아까 파일이 있었죠. 네, 읽고 따라하기 좋은 체크리스트로 바꾸려면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지 제안해줘. 좀 계속 뭔가 부하가 있다고 그 메시지가 계속 뜨는 것 같죠. 이러다가 이제 답변이 오긴 올 텐데, 이번엔 또 다른 429 에러? 이건 또 처음 보네요. 빌딩 디테일 쿼타가 넘어섰다, 그 얘기죠 또. 요즘 이 메시지들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가격이 다들 올라가지고. 네, 플리즈 리트라이 15초 뒤에 다시 실행을 해달라. 아니 1밀리언에 지금 0.6%를 쓰고 있고 돈도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왜 리밋이 걸리는지를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좀 15초 지나서 하면 답변을 줄 것 같은데. 지났겠죠 지금? 네, 다시 한번. 아이고,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요. 네. 가진 게 시간과 돈밖에 없다. 자, 아직 안 되나 봐요. 얘 지금 시간이 늘어났어요. 31초 후에 다시 하라고. 플리즈 리트라이. 지금 뭔가 짧은 시간에 많은 투매니 리퀘스트라고 좀 되어 있는데, 이 시간대가 그런 건지 아무튼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정해줘. 제안을 하고 제안을 받아서 맞으면 확인한 다음에 수정해줘 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를 요청을 해야겠죠. 수정된 태스크를 다시 읽고 이 파일이 첫 세션 실습용을 충분히 친절한지 평가해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아직 수정하지 말고 제안만 해줘. 이렇게 이제 하고 검증을 이제 거치는 거죠. 수정이 잘 되었는가 만이 아니라 파이와의 작업 흐름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자, 셀 명령은 가볍게만 경험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LS를 칠 수 있는데 느낌표 LS 이렇게 하면 그 모델한테 그 결과를 돌려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느낌표 2개 하면 그냥 출력만 하고 모델한테는 전달하지 않습니다. 네, 그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흐름을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요. 세션 이름을 붙이고 다시 이어가기. 세션에다가 이름을 붙일 수 있군요. 네임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까요? 요건 해보고 싶네. 네임 뭐라고 줄까요? 파이 스터디 1. 이게 아닌가? 네임하고 이름을 바로 줘야 되나? 01. 그렇군요. 세션 네임이 이제 세팅이 됐어요. 그러면 아까 세션의 경로를 가서 저게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한번 보죠. 여기죠?
여기고 cd 가서 ls 해서 지금 수정된 파일이 이거겠죠? 21분. 수정된 시간이 뭐가 안 맞는데? 일단 열어볼게요. 아, 생성된 파일이겠구나 저게. 아닌데? 수정 시간인데. vi users pi first session 이거였죠? 이 세션 안에 들어가서, 아이고 이거 파일이 디렉토리인데? cd로 해서 들어가야죠. 내가 이걸 왜 vr로 했을까요? cd 들어가서 ls 파일이 있고 vi 탭 엔터. 그러면 여기에 지금 네임이, 세션의 네임이 나와야겠죠? 세션이고 아까 제가 뭐라고 줬냐면 파이 스터디 어쩌고저쩌고 했거든요. 여기 있다. 이렇게 만들어. 이거 좀 요청한 메시지인가요? 그죠? 여기 있다. 네, 세션 인포, 세션 아이디, 페런트 아이디, 그리고 네임이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오, 예. 이렇게 들어가는군요. 이해했습니다. 오케이. 자, 물결하고 컴퍼니, 그 다음에 인간미, 워크스페이스가 제 작업 폴더의 상위에 있는 거고, ls cd pi first에서 클리어 하고. 그래서 요거는 확인했습니다. 아, 네임을 사용해서 줄 수 있구나. 좋아요. 이거는 이제 미래의 나를 위한 라벨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션의 이름을 지정해서 갖고 있으면 나중에 좀 찾기 편리하겠죠. 그리고 이 세션으로 명령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세션 이렇게 엔터하면 현재 세션 정보가 파일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아이디는 이거고, 그리고 네임은 이거고, 이렇게 세션 정보를 슬래시 세션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쳤으면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어가려면 이렇게 하는 거고. 종료해 볼까요? 킵 하고, 그럼 빠져나갔죠 지금. 클리어 하고 다시 파이 -c 하면 컨티뉴가 되겠죠. 컨티뉴, 이어서 세션을 이어서 한다. 그럼 이전 세션이 이름하고 이게 다 유지가 돼야죠. 그쵸? 지금 이대로 유지가 돼서 올라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가능한 이유가 파일로 그 정보들이 다 있으니까. 가능하죠. 그리고 이전 세션 목록에서 고르고 싶다면 파이 -r 이라고 합니다. 다시 슬래시 퀴트 하고 빠져나가고 클리어 하고 파이 하고 -r 하면 세션을 고를 수 있다고 했거든요. 고르게 그럼 리스트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지금 이름이 보이네요. 이름이 없으면 아마 아이디가 나올 것 같아요. 엔터 하면 그 세션으로 들어갈 수 있다. 좋아요. 네. 그리고 리줌은 이제 파이 안에서 세션을 고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쁜 거, 좋은 거, 뭐가 이제 이유가 있죠. 이거 정리해줘. 왜 아쉽냐? 이게 이래서 아쉽다. 좋은 요청은 뭐냐? 이렇게 해라.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이 파일과 이 파일을 함께 읽어서 파일 첫 세션 실습용으로 적절한지 평가를 해줘. 그리고 출력 형식을 이런 식으로 해줘. 그리고 주의는 이런 건 하지마.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뭔가 섹션을 분리를 해가지고 요청을 구체적으로 해주는 거죠.
그리고 조언 요청에는 다음 요소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대상, 목표, 형식, 제약, 검증. 이런 게 지금 하네스에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자, 하네스에서는 요런 게 필요합니다. 네, 블리스로 바꿀게요. 네, 어떤 파일을 볼 것인가, 대상,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형식, 어떤 형태의 답을 원하는가, 뭐 표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목차처럼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다양한 리포트 형식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제약,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검증, 어떻게 검증할 건지에 대한 거를 좀 정리를 해야겠죠. 네. 네, 이렇게 순서를 좀 가지고 있고요. 첫 세션을 마치기 전에 체크리스트, 연습용 폴더에 파일을 실행했고요. 그죠? 폴더 만들어서. 그리고 파일 실행 전에 pwd나 ls로 위치를 확인했죠. 공간 어딘지 작업 폴더 확인을 했고, 그리고 파이에게 현재 폴더를 설명하게 했고, 지금 어떤 폴더냐,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없는 폴더에서는 이걸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특정 폴더에 대해서 내가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파이에게 현재 폴더에 대한 거를 분석해달라고, 요약해달라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수 있다.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리드미처럼 파일을 지정해서 뭐 특정 파일을 이제 읽어본다든지, 파일을 설명한 다음에 그 안에 파일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뭔가 필요한 목적에 맞게 명령을 내려야 할 텐데, 그때 처음에는 바로 수정하지 말고 특정 제약을 넣고, 네, 이런 걸 이제 수정을 하고, 안전한 파일 하나를 실제로 수정해봤고, 느낌표 ls로 셀 명령 출력을 파이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네임으로 세션 붙여봤고, 세션으로 확인했고, 퀴즈로 빠져나간 다음에 다 해봤습니다. 네, 다 해봤어요.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지금 한 내용을 지금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네요. 좋아요. 그리고 첫 세션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고 해요. 네. 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때는 이제 뭐 그 메시지를, 에러 메시지가 나오면 그 메시지를 잘 읽어보고, 모르면 제미나이나 챗GPT나 통해서 답변을 받거나, 혹은 검색 엔진을 통해서 찾아보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참고를 해서 하면 대부분 다 풀립니다. 네. 그래서 뭔가 명령을 내렸을 때 에러가 난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카피해서 물어보면 돼요. 네. 물어보면 됩니다. 네, 이 장의 핵심 정리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첫 세션의 목표는 파이에게 일을 많이 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일들을 어떻게 이제 순서대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섹션이었습니다. 네. 6장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